안녕하세요. 수축적 지형도를 활용한 QGIS 실습 콘텐츠 튜토리얼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콘텐츠는 파일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바탕화면에 따른 다운로드 받으신 경로로 이동하신 후에 폴더를 여시고요. 통합사회 1, 클래스 1 폴더로 이동하셔서 QGG 확장대로 되어 있는 클래스 1, 지금은 튜토리얼을 위해서 클래스 1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QGIS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통합사회 1의 1회차뿐만 아니라 2회차 콘텐츠, 세계시민과 지리 1, 2회차 콘텐츠 모두 똑같이 시작하실 수 있고, 아니면 미리 QGIS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후에 프로젝트 열기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신 경로로 찾아오셔서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하시면 똑같이 콘텐츠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통합사회 1의 1회차 콘텐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1의 1회차 콘텐츠는 대단원 3,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기후 관련 자연재해 양상을 시도별로 주제도로 만들어서 비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콘텐츠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QGIS 3.40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버전이 조금 달라도 콘텐츠를 따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버전이 너무 낮으면 3.40 버전을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면 그대로 따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클래스 1 폴더에 있는 클래스 1 QGG 확장자로 되어 있는 QGIS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실 수 있고요. QGIS를 실행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열기 버튼으로 경로를 찾아가셔서 프로젝트 파일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시도 행정구역의 경계와 간단한 라벨을 표시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여시면 화면처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시도 경계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 아래 레이어 창에도 시도 자연재해 통계 가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계의 경우는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대구광역시 같은 곳이 지금 모습하고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으면 그 레이어를 우클릭한 다음에 속성을 누릅니다. 속성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속성 창이 뜹니다. 시도 행정구역 명칭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피처들마다 한글로 시도 명칭을 속성 값으로 저장하고 있어서 그 속성 값들을 라벨 표시 기능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속성 창의 왼쪽에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벨 탭을 클릭하고 기본적으로 라벨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단일 라벨을 선택합니다. 표시할 값으로는 이게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도 NM, 시도 명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라벨 탭의 내부 탭에서 텍스트 탭을 클릭하고 글꼴은 맑은 고딕을 선택합니다. 크기는 10포인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배치 탭을 눌러서 기본값인 중심 주변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하셨으면 적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시도 명칭이 이렇게 선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명칭들이 잘 보이도록 여러 가지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속성 창을 눌러서 라벨 탭으로 이동하고요. 라벨 탭에 지금은 단일 라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규칙 기반 라벨 작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라벨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규칙 수정창이 하나 뜨는데요. 필터에는 쌍따옴표 안에 시도 NM을 넣고, 는 작은 따옴표 안에
경기도 하고 넣어서 경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값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내부 텍스트 탭으로 넘어가서 글꼴이 맑은 고딕이 아니면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버퍼 탭으로 들어가서 텍스트 버퍼 그리기를 체크하고 색상은 흰색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버퍼 범위 칠하기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배치 부분은 중심점으로부터 오프셋으로 변경하고 4분의 하단으로 변경하고요. 오프셋은 단위를 포인트로 변경하고 X와 Y에 모두 1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했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방금은 경기도 부분의 라벨 규칙만 설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시도들의 명칭 등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규칙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에딧 룰 창에서 기본으로 필터에 선택되어 있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에 체크하겠습니다. 값은 똑같이 시도 NM으로 변경하고 텍스트의 글꼴도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버퍼도 텍스트 버퍼 흰색 버퍼 범위 칠하기로 설정하고 배치 탭에서는 중심 주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적용 확인을 누르면 아까보다는 시도의 명칭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구역별 태풍 피해액을 가지고 단계 구분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시도 자연재해 통계 가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레이어 복제를 클릭합니다. 복제된 레이어는 우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시도 자연재해 통계 나 레이어로 바꾸고 체크를 바꿔서 나 레이어만 체크 활성화를 합니다. 시도 자연재해 통계 나 레이어의 속성을 클릭하고 심볼 탭으로 들어가서 단일 심볼을 단계 구분으로 변경합니다. 값은 오른쪽 확장 버튼을 눌러서 피해액 태풍 단위 면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레디언트 색상표에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모든 그레이디언트 색상표로 넘어가서 가장 아래 옐로우, 오렌지, 레드가 뜨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드는 프리티 브레이크를 선택하고 범주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7개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분류를 누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값의 단위가 조금 커서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시도별 자연재해 통계 자료가 단위가 1000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만원 단위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심볼 값 부분에 오른쪽에 표현식 작성기 버튼이 있습니다. 표현식 작성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피해액, 태풍, 단위 면적 이게 입력되어 있는데요. 실습지를 참고하셔서 라운드, 괄호, 나누기 10, 쉼표 1 이렇게 입력해서 미리 보기 쪽에 피처 2020-1231 피처의 미리 보기 값이 878.1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범주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한 다음에 다시 분류 버튼을 누릅니다.
범례를 맨 위에부터 실습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1000만원 미만, 다음에 1000에서 2000만 원, 2000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6천만 원 초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서 시도별로 피해액에 따라서 다르게 색깔이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판 관리자를 이용해서 지도로 만들 수 있는 지도 레이아웃을 설정하겠습니다. QGIS 상단 도구 모음의 프로젝트 새 인쇄 조판 도구를 클릭하고요. 조판 인쇄 생성 도구가 뜨면 제목을 시도별 태풍 피해액 2009년부터 2018년까지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페이지가 가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도별 지도를 세로 형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조판의 흰 영역에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페이지 속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항목 속성 페이지 항목이 뜨는데 여기서 방향을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하고 이제 항목 추가, 맵 추가를 눌러서 흰 영역에 전체로 지도를 지정합니다. 지도 설정한 것을 보면은 좀 지도 화면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프로젝트 메인 화면보다 많이 작은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항목 속성의 상단의 아이콘 중에 지도 축척을 메인 캔버스 축척과 일치하도록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이러면 또 약간 중앙에서 치우쳐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조판 창의 왼쪽 도구 모음에서 이 항목 콘텐츠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걸 적당히 가운데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휠을 올리고 내려도 줌을 바꿀 수 있는데 그냥 하면은 한 번에 바뀌는 정도가 너무 커서 컨트롤을 누르고 휠을 아래로 내리면 줌 마우스를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좀 하시다가 울릉도 부분과 이 백령도 이 부분이 잘 보이는 정도까지 되면은 일단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지도 제목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항목 선택 버튼을 선택한 상태로 항목 추가, 라벨 추가를 클릭하고 상단에다가 제목을 배치할 구역을 자유롭게 설정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라벨이 선택된 상태니까 항목 속성, 라벨의 주 속성 이 부분이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목은 2009년부터 2018년 시도별 면적당 태풍 피해액으로 입력하고 모양 항목에 글꼴을 누르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변경하고요. 스타일은 볼드,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척 막대를 추가할 건데요. 항목 추가, 축척 막대 추가를 누르고
지도 왼쪽 아래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스타일은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이번에는 방위 기호를 추가하겠습니다. 항목 추가, 방위 기호 추가로 우상단 쪽에 오른쪽 윗부분에 빈 곳에다가 적당하게 지정을 해서 놓고요. 오른쪽에 항목 속성 그림 부분에 SVG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로 SVG 그룹에 에로우를 누르고 이번에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예시에서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제목이 노스 에로우 11 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고 다음에 레스터 이미지로 체크를 바꾸겠습니다. 크기도 약간 다시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제목도 약간 밑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범례를 추가하겠습니다. 범례는 항목 추가, 범례 추가를 눌러서 지도 오른쪽 아래 빈 영역에다가 적절히 지정을 하고요. 범례의 항목 속성, 내용에 맞게 크기 조정을 체크를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범례 항목의 자동 업데이트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범례 항목을 보면 지금 지도로 나타내고 있는 나 레이어 말고 먼저 만들어둔 가 레이어도 보이는데 이런 필요 없는 레이어는 선택한 다음에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범례에서 선택한 항목 제거를 클릭해서 없앱니다. 만약에 실수로 나 레이어도 선택해서 지우셨다면 여기에 범례 레이어들 추가를 클릭해서 범례로 표시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레이어의 이름이 이렇게 제목처럼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제목을 따로 입력하기 위해서 범례 항목의 제목 부분을 레이어 제목 부분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숨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범례 제목은 이 스크롤을 올려서 주요 속성의 제목 부분을 입력하는데요. 실습에서는 태풍, 피해, 액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범례의 글꼴도 바꿔줄 건데요. 스크롤을 내려서 글꼴 및 텍스트 서식 설정에서 범례 제목을 글꼴을 누르고요. 똑같이 맑은 고딕 스타일은 볼드로 바꾸겠습니다. 크기는 16포인트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기로 다시 뒤로 돌아오고요. 이번에는 글꼴 항목 라벨 글꼴을 눌러서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크기랑 스타일은 놔두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와서 범례 항목에 스크롤을 내려서 프레임에 체크를 하고요. 적당히 이 박스의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범례의 위치도 적당히 조절하고요. 필요하다면 좀 더 보기 좋게 위치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인 설정은 마쳤고 지도 1이 선택된 상태에서 항목 속성의 레이어 항목에서 레이어 잠그기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잠그기를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울릉도까지만 보이는데요. 동영상에 독도 부분이 좀 약간 밖으로 벗어나 있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랑 독도를 확대한 삽입 지도를 추가하겠습니다.
조판창 상단에 조판 복제를 클릭하고요. 이름에다가는 앞은 똑같이 하고 더하기 삽입 지도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기존 지도 화면이 선택된 상태를 선택하고 항목 속성 레이어를 보면 똑같이 레이어 잠그기가 체크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시 Vue.js 프로젝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시도 자연재해 통계 나 레이어를 우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된 레이어는 이름을 울릉도 독도 표시 전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시도 자연재해 통계 나 레이어에서 울릉도 독도 표시 전용으로 레이어를 활성화하는 걸 바꾸고요. 울릉도 독도 표시 전용 레이어에서는 이 라벨 표시가 필요 없어서 라벨을 다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표시 전용의 레이어에 우클릭, 속성, 라벨 탭을 들어가서 규칙 기반 라벨 작업을 라벨 없음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시도 명칭이 다시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Vue.js 상단의 도구 모음 중에 돋보기 모양의 더하기 기호가 있는 걸 확대 도구를 눌러서 울릉도 왼쪽 위쪽에서 독도 오른쪽 아래까지 드래그를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시도별 태풍 피해액에 삽입 지도를 넣을 그 조판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항목 추가, 맵 추가를 클릭하고 기존 지대 울릉도 근처에서 클릭을 해서 강원도 동쪽 바다 부분까지 차지하도록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만 해놓으면 이게 구분이 잘 안되니까 프레임을 표시해 줄 건데 이 지도 이 부분을 선택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프레임에 체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추가한 지도 부분이 울릉도 독도 부분이 안 보이면 다시 화면 프로젝트 화면을 돌아가서 이렇게 울릉도 독도 지역이 잘 보이게 확대를 한 다음에 다시 조판 화면으로 돌아가서 항목 속성에 지도 범위를 메인 캔버스 범위와 일치하도록 설정하는 이런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하는 라벨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항목 추가, 라벨 추가로 울릉도 밑에 하나를 추가하고요. 이름은 울릉도로 입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를 추가해서 독도로 입력하고요. 적절히 위치를 지정합니다. 글꼴도 다른 것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 라벨을 선택한 상태로 모양의 글꼴에서 글꼴은 맑은 모딕으로 바꾸고 크기는 12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독도 라벨도 맑은 모딕 12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가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배치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판창에서 이미지로 내보내거나 SVG, PDF로 내보낼 수 있는데 이미지나 PDF를 주로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예시로 이미지로 내보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작업하시는 경로에 적당한 이름을 넣고 저장을 누르면 내보낼 해상 도구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내보내기 후 파일 열기도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저장을 누르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이렇게 결과로 지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본 콘텐츠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호우 데이터, 그러니까 시도 자연재해 통계에서 호우에 의한 피해까지만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한 결과는 저장을 해주시고요. 조판창을 닫아도 됩니다. 다시 QGIS 프로젝트 화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시도 자연재해 통계 나 레이어를 클릭하고 우클릭 레이어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하고요. 복제된 레이어는 이름을 시도 자연재해 통계 호우 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기존의 울릉도 속도 표지 전용 레이어는 체크 해제하고요. 시도 자연재해 통계 호우 레이어만 체크를 해서 활성화한 다음에, 지금은 울릉도랑 독도로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도 자연재해 통계 호우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우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로 확대 축소 도구를 클릭해서 원래대로 전체 영역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에 클릭, 속성을 누르고 심볼 탭으로 들어가서 값에 한번 어떤 값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피해액 호우 단위 면적을 사용할 건데, 어차피 여기도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돼 있어서 값이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입력한 것에서 피해액 태풍을 피해액 호우 단위 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레이디언트 색상표는 호우니까 블루스로 우클릭해서 블루스로 선택하고요. 모드는 프리티 브레이크에서 이번에는 내추럴 브레이크로 바꿔주겠습니다. 범주는 5개를 누르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안되면은 모두 삭제를 누르고 다시 분류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도 색상이 변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도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건데요. QGIS 상단에 프로젝트, 조판 관리자를 선택하고 조판 관리자 화면이 뜨면 시도별 태풍 피해 그냥 처음 거 만드는 걸 쓰겠습니다. 이 조판을 선택해서 복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복제할 이름에는 시도별 호우 피해액으로 바꾸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레이어 잠금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메인 화면에서도 이렇게 바꿨는데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도 1을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하고 레이어 항목 속성 레이어를 레이어 잠그기를 체크 해제하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시각화 결과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고정하기 위해서 다시 레이어를 잠그겠습니다. 이번에는 범례도 바꿔줘야 되는데요. 범례를 클릭하고 주요 속성의 제목을 실습지를 참고하셔서 호우 피해액 단위 10,000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아래 항목들도
변경된 레이어에 맞게 기존의 나 레이어를 지우고 범위의 레이어 추가를 눌러서 시도 자연재 호 레이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의 제목 부분도 똑같이 선택을 하고 숨기기를 눌러서 범례 자체에 제목만 표시하게 바꾸고요. 이번에는 내용에 맞게 크기 조절도 그냥 눌러보면 이 길게 설정된 제목에 따라서 이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저장을 하거나 그림이나 PDF로 뽑아내실 수 있고요. 다른 통계지도 같은 것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는데 저장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속성 값을 보면 피해액 총액이나 태풍 피해액, 강풍, 대설, 풍랑, 인명피해 등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우진피해 발생 횟수 같은 거는 값의 단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1000원 단위로 돼 있던 걸 만원 단위로 표시하는 걸로 했던 건 이런 표현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값을 선택한 다음에 초록색이나 빨간색 다양한 선호하는 그레이디언트 색상을 그리고 범주를 적용해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의 지도 완성본과 예시 레이어는 클래스 1 폴더에 클래스 1 파이널 예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파일로 준비해서 제공해 드렸고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회차 콘텐츠 실습 튜토리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